안녕하세요. 굿모마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드디어 문학평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문법도 잘 끝냈고, 그리고 비문학도 잘 처리했고, 그리고 이제 문학까지 잘 완성을 해내시면은 정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영역들 다 완전하게 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힘내시고 문학 편 강좌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이제 문학편 강의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간단하게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이고요. 일단 저희 이제 교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또 뜨겁게 공부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레드 계열의 예쁜 표지와 그리고 이제 PPT 구성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교재를 반드시 구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편 교재가 좀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괄해야 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는 또 완전성을 잘 추구를 해 놓아야지 여러분들이 문풀 과정에서도 교재 연결해서 잘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약집도 아니고 이제 온전하게 좀 교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0쪽이 넘는 분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은 없는데 그리고 문법편, 뭐 비문학편 그리고 문학편, 편 발음이 어렵다. 이 교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인쇄비만 받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도 남기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학편 이제 교재 자체가 조금 두껍다 보니까는 이제 비문학보다 조금 비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범위를 한번 목차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문제가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요. 구급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학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2020년만의 흐름이었지 2019년, 18년, 17년에서는 계속 4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7급 문제에서는 우리가 문학 문제가 4문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확한 비중은 뭐 4문제, 5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학의 비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난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문학에 대한 대비가 평소에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문학이 참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강좌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체계를 좀 닦으시고 문풀반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군무원 문제 자체가 좀 지엽적이고 지식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학 안에서도 우리가 갈래의 특성을 다루는 문제라든가 약간 우리가 뭐 시나 소설이 아닌 좀 주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갈래를 묻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안에 저희 기출되었던 모든 작품들을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한 권이면은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문학 1호 문예 4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0년 국어 문제에서 나왔던 비유법을 포함하고 있는 문학 기법, 표현법 같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갈래적 특성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도 시에 대한 갈래적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소설에 대한 갈래적 기반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에 대한 접근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시 그리고 소설, 그리고 희곡, 시나리오, 수필이라는 갈래까지 잘 소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학사 너무 중요하죠. 문학사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고전 문학사, 현대 문학사를 보면서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 같이 연결해서 잘 볼 겁니다. 그리고 고전 운문, 그리고 고전 산문, 고전 산문, 그리고 현대 운문, 그리고 현대 산문, 그리고 중간중간 끼어있는 뭐 봉산탈춤 등의 어떤 민속극까지 여러분 작품들을 온전하게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사실 이제 문학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문풀반 들어가고 기출문제도 푸셔야 되고 동영도 빨리 처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시험장에 가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최대 이제 문학 강의를 30강 이내로 뭐 30강 정도로 이제 제가 잘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방대한 문학의 범위를 강의를 활용하시지 않고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면 진짜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포인트가 뭔지도 이제 흐트러지기 쉽고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유형 연습하기라고 해서 문학과 관련해서 이제 작품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작품을 다 완전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유형 관련해서 연습하기 문제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볼 겁니다. 알차게 역시 준비를 했으니까는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강의 특성,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강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학 지식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문학사 같이 공유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요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 정리할 건데요. 이 주요라는 말에는 정말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작품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군무원 국어에 나왔던 공무원이 아닌 군무원에 특화된 그런 작품들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통줄기를 공유한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굉장히 문학 강의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작품들이 존재하다 보니까는 개별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내용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제재라든가 문제에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지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많이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통 줄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계속 개별적인 작품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은 작품이 있다 보니까는 토막토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큰 줄기를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작품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공통된 특성 안에서 이 작품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별로 접근 방법까지 연습하는 과정으로 이제 문학 강의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첫 번째는 혼자 해결하기 너무나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놓으시면 안 돼요. 시간이 되시는 범주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또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방대한 양을 꼭 강의를 활용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요청하는 작품이 아닌데 이게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꼭 작업을 해주세요라고 쓰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시를 이제 볼 때는 여러분 이 시에서 정서를 여러분의 거친 언어로라도 꼭 써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를 시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요청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 작업들은 뭐 선생님이 하라는구나. 하지만 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꼭 해주세요. 그 과정을 꼭 해주실 때 정말 팍팍팍팍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문학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수험의 과정에서 정말 쉼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드실 때 너무나 지루하고 뭔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이제 문학에 해당하는 공부들을 좀 해주시면은 이제 뭔가 연결고리도 더 잘 잡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쉼표 역할을 똑똑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문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도 많고요, 뭐 단답식 문제도 많고 OX 문제도 많고 또 이제 객관식 문제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스스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의를 푸는 중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일시 멈춤 누르시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강의를 일단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꼭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완성해 주세요. 형광펜으로 썼어야 되는데. 꼭 여러분이 완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완강을 해주세요. 진짜 문학은 혼자 공부하면 너무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래서 강의의 어떤 흐름에 맞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쳐내실 수가 있거든요. 강의를 들으실 때만이. 그래서 꼭 완성을 해 주십사라는 거 마지막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있고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과정을 지금 잘 헤쳐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길은 또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고 또 길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도움을 또 드리고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조언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뜻에 반드시 원활하게 좀 같이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좀 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학 강의를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소화를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뵐게요.